자, 다시 앞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자, 교재 251페이지 해서 거기에 자 시설 작물 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화재위험 특약 했고, 그 다음에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서 이거 보시고, 자, 뒷장 252페이지. 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가보시면 수재위험 보보장 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수재위험 보보장 특약. 자, 그 다음에 253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기간은 우리 온해시설처럼 똑같이 1년의 기준입니다. A는 같아요. 즉 1년을 원칙으로 해 화대, 전치기간이 1년 미만인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치기간은 최소한 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계약자 이미 맘대로 전치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험 가입금액. 자, 이 보험 가입금액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온해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온해시설하고. 다시 말해서 자 얘들 우리가 다시 얘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얼마가 들어가니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거기 봐보시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 그죠? 곱하기 하우스 면적이 있잖아요. 시설 면적. 다시 우리가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가니?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제조달 가액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출된 제조달 가액에 우리 온해시설하고 똑같아요. 최소 몇 퍼센트? 최소 90%, 최대 130%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라. 온해시설하고 똑같다.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 자, 부대시설, 난방시설, 간소시설, 양해시설, 해변시설. 계약자가 얼마니? 그래서 계약자의 고지사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방금 자, 버섯 재배사 있잖아. 우리 온해시설에서 유리온실하고 또 내재형 하우스 어쩐다고 했어요? 우리가 짓기 나름이어서 계약자가 고지한 금액으로 우리가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즉 얘는 기본적으로 누구하고요? 단동과 연동의 즉 연동 하우스에 우리 버섯 보험 가입금액. 근데 방금 튼튼한 애들 거기 봐봐요. 교재 253페이지. 즉 농업용 시설물에서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금액의 90에서 130% 이내에서 결정해라. 걔는 갖다가 결론 A2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즉 단동과 연동에. 즉 제조달 가액의 90에서 130%. 자, 근데 우리 온해시설의 유리온실과 내재형 하우스처럼 얘네들도 어쩐다고요? 계약자가 짓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버섯 재배사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라. 다만 콘크리트죠. 즉 버섯 재배사는 방금 우리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온해시설에서 유리온실은 최소가 5만 원, 최대가 5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만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되 최소 5만 원,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결정해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대시설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설정. 같죠? 자, 그 다음 시설 작물. 자, 이 버섯들. 자, 내가 이번에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볼까? 이번에 새송이 버섯을 재배해볼까? 아직 모르지. 얘도 똑같아. 내가 딸기 재배해볼까? 시금치 재배할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했어요? 재배 예정이라고 그랬죠. 즉 재배 예정 버섯. 나는 아직 올해 새송이 할까? 느타리 할까? 가격대를 좀 보고 한다 이거야. 재배 예정이야. 당연히 어때요? 거기에서 뭘로 한다? 보장 생산비가 높은 걸로. 즉 버섯 재배 중에서 보장 생산비가 높은 작물로 해서 버섯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보장 생산비가 높은 것으로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새송이다. 그럼 새송은 어때요? 얘는 갖다가 우리가 면적을 안 하고 새송이 10,000병. 또 균상재배 같은 건 면적이겠죠. 그래서 양송이는 뭐 5만 제곱미터 이렇게 조건을 주겠잖아요. 면적으로 나오고. 병은 몇 병. 재배 예정이 나는 이번에 10만 병을 재배를 해볼 거야. 얘는 면적 같은 경우는 5만 제곱미터를 재배를 해볼 거야. 얘는 면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재배 예정이 우리 작물하고 똑같아 결론. 보장 생산비가 높은 걸로 해서 일단 최대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있고요. 자, 보험료는 어차피 얘도 똑같아. 누구하고요? 원예시설하고. 보험료 산출. 보험료 산출. 자, 일단은 우리 누구하고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하고 함께 합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보험료 산출. 그리고 버섯 보험료 산출. 일단 보험료를 크게. 즉, 첫 번째 누구하고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하고 함께 해서 우리는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방금 이제 보험 가입금액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보험료 산출.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버섯 작물에 대해서. 버섯 작물에 대해서 보험료 산출해. 근데 여기가 주계약이고 특약이 있죠. 즉 주계약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뭘로? 즉 보통약관 보험료 산출하고, 그 다음 특약이 뭐예요? 화재의 위험. 즉 화재는 특약이니까 별도로. 즉 화재의 위험 보장 특약보험료 산출하고. 우리 버섯 작물도 마찬가지.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고. 즉 첫 번째 버섯 작물에 대해서 보통약관 주계약이요. 보통약관 적용 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재에 대해서 화재 특약보험료가 있고. 산출 시기 일단 크게 잡으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화재를 가입한 사람들. 화재를 가입한 사람들한테 또 가입할 수 있는 게 뭐다? 남의 거 보상해주기 위해서 화재 대물배상.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보험료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에 봐보시면, 교재에서 쭉 여러분이 지금 255페이지에 하나 더 들어온 거 있죠. 방금 누구한테만? 표고버섯만 특약보험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가보니까 255페이지 가보니까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가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험료 더 추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우리 표고버섯에만 해당되는 거, 즉 표고버섯에 확장위험 보장 특약 가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일단 보험이 뭘 가입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산출식은 여러분 저기하고 똑같아. 원예시설하고. 자, 들어가는 산출식은. 자, 예전에 했던 거 거기 봐보세요. 자, 교재 보면서 얘기는 설명할게요. 어차피 같으니까. 자, 253페이지 봐봅니다. 자, 주계약 제일 하단에 보험료 산출. 즉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에서 주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약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보험료는 일단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즉 종별 요율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기 뭡니까? 보험 요율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버섯 재배사가 얼마나 튼튼하니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종별. 즉 1점부터 5점까지 있잖아요. 그 뒷장에 가보시면 시설물 상태 몇 종이니 그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지역별 보험 요율이야. 그 지역의 보험 요율 뭐 10%야 아니면 5%야 3%야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지역별 보험 요율.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물이 몇 종이니 얘 말이라고. 그 원예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플러스. 자, 부대시설은 종별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대시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부대시설 보험 요일. 바로 부대시설은 종별이 안 들어가. 걔는 뭐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나는 사고 났을 때 몇 퍼센트 보상 받을 거야. 그것을 뭘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금 구하는 공식에 보상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거 보장 수준별 위험률. 내가 사고 났을 때 나는 50%만 보상 받을 거야. 그러면 50% 설정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보장 수준별 위험률. 다 단기 계약했다 그러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그리고 그 지역이 하천 지역에서 내가 수재위험 가입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재위험 부보장 요율. 똑같죠, 원예시설하고. 자,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거기 90% 적용하라는 거. 자, 뒷장 254페이지. 자, 화재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 구하는 공식.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특약료율 곱하기 보장 수준별 위험률. 똑같이 같이 들어가죠. 방금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에서 나는 50% 보상 받을 거야. 그럼 얘도 같이 50%. 보장 수준별 위험률. 그 다음에 단기 계약했을 때는 단기 요율. 그 다음에 방금 이 종별 요율에 가서 우리는 1종부터 5종까지 그 요율 상대도 오른쪽. 1종은 0.7, 2종은 0.8, 3종은 0.9, 4종은 1, 5종은 1.10. 자, 그럼 보장 수준별 거기 그대로 내가 80% 보상 받을 거야. 그럼 0.8. 70% 보장 받을 거야. 그럼 0.7. 얘는 같이 가니까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요율 적용지수. 방금 어쨌을 경우에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개월 이상으로 해서 단기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 요율 적용지수에서 그다음에 뭐 밑에 박스 봐봐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계약에 하여 이에 단기 요율을 적용을 해라.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 요율을 별도로 적용을 해라. 자, 보험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4월달, 5월달, 12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모두 다 10%씩 가산해라. 다만 이때 주계약에만 가산하고 화재위험 특약에는 단기 요율에 가산하는 게 없다. 나온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특약보험료는 단기 요율 할 때. 자, 그 다음 작물 보겠습니다. 버섯.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여기도 역시 지역별 요율점 종별 보험료율. 즉 우리 시설물이 5종이면은 5종.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 즉 농업용 시설물하고 똑같아요. 지역별 요율 곱하기 종별 요율. 그냥 거기에다가 단기 계약이면은 단기 요율. 여기에다가 만약에 수재위험이다. 그러면 수재위험 부보장 요율 90% 가입 적용하면 되죠. 자, 화재 특약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단기 요율. 자, 오른쪽 255페이지. 자, 표고버섯에만 해당되는 특약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라고 했는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얘도 역시 누구하고 똑같아가요? 주계약하고. 즉 지역별 요율 곱하기 종별 요율. 작물 이 특약에는 종별 요율 같이 따라가요. 곱하기 단기 요율에다가 할증 적용 개수. 얘네들은 다 이제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역시 기초금액 1202만 5천원에 애우라겠죠. 우리 화재 대물에서 우리 원리스를 똑같습니다. 기초금액에 1202만 5천원에다가 특약요율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상계수 즉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30억까지 걸 때 나는 얼마를 대물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대물 인상계수가 달라지죠. 단기 계약이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여기 문제가 나갔어요. 여기 문제를 풀면서 요일을 해보게요. 페이지 달라요?